모주타바 졸루리 이란 의회 안보외교 정책위원장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납포된 한국 국적 선박과 관련해 한국이 동결한 이란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면 선박 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졸루리 위원장은 지난 27일 한국과의 화상회담에서 한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한국이 미국 제재를 두려워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국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던 한국 선박 억류 사태의 원인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결제 대금에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선박 억류 이유가 기술적 사안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껏 이란은 한국 선박 납포는 의회와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 때문에 이뤄진 것이고 동결 자금을 해제하려고 선박을 억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은 지난달 4일 페르시아만 환경오염을 이유로 억류했던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한 달 만에 전격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패권국 미국은 물론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대치하며 키워온 이란의 거친 외교기지를 생각할 때 예상보다 훨씬 조기에 석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먼저 이번 석방은 이란의 선제적 결정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긴장감은 2일 밤 10시쯤에 공개된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적 선박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란 외교부 차관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뒤 이란이 실제로 석방 결정을 내릴지 100% 확신할 수 없었기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점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던 이란이 갑작스럽게 한국의 부탁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 자료가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2일 발표를 통해 이란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이란 사법부의 규정에 의거해 해양 오염을 일으킨 선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란을 떠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관 중인 이란 자산 70억 달러의 동결을 풀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 쪽 역시 이 동결 자금을 가능한 한 빨리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이란 동결 자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자료를 모아보면 이란이 동결 자금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해법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우호국인 한국과 관계를 고려해 선원 석방이라는 선제적 조처를 내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가 보여온 신속한 대응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란 쪽의 마음을 녹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 자료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모은 것은 미묘한 타이밍이 한모을했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이란 핵협정 복귀를 공언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납포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3일은 미국이 드론 공격을 통해 이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고 납포 당일인 4일은 이란이 이란 핵협정의 제약을 깨고 농축도 20%의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등 이란 내 강경파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한국 선박 납포 역시 이 혁명수비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추가적 도발을 보이기보다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려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일 미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관계를 재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이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알려집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를 비판해온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에 복귀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란 외교 노선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일단 온건파들이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듯 미국이 서둘러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란 역시 강경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타국 선박을 납포한 전적이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한국 선박의 납포 때와 같이 영해 침범이나 해양 오염 등이었지만 정치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포 선박은 길게는 2달, 짧게는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4일 납포된 한국 해미호와 외견상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건은 2013년 인도 유조선 납포 사건입니다. 그해 8월 13일 이란은 이라크 원유 14만 톤을 싣고 가던 인도 유조선을 납포했는데 당시에도 이란이 해양 오염을 납포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조선이 7월 30일 이라크로 향하며 이란 영해를 지날 때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에 넣거나 빼는 물인 선박 평형수를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 쏟아내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도 선주 쪽은 선박 평형수 오염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란은 인도와 약 한 달에 걸친 대화 끝에 9월 초 유조선을 풀어줬습니다. 이란의 인도 선박 납포는 오랜 우방인 인도의 변심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인도가 핵개발 의혹으로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이라크산 원유 수입을 늘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 배를 납포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9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납포했습니다. 이란 어선과 충돌하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보조하려 했다는 이유였으며 이란군은 헬기를 타고 복면 군인이 강화하는 장면을 자국 통신에 공개하는 등 선박 납포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영국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불법 납포이며 의도가 있는 납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 보르며 전 영국령 지브롤터는 이곳 해협을 지나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힐을 시리아로 석유 수출을 금지한 유럽연합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했습니다. 이란은 배가 시리아를 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영국의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밑 협상을 거듭하던 두 나라는 결국 8월에 영국이 9월에는 이란이 상대의 배를 풀어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빠른 흐름을 지켜본다면 이번 선언 석방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이란 외교부는 억류 직후부터 이번 억류는 동결자금과는 관계없는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견해라는 방침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이런 공식 방침을 고수해줬기 때문에 조기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협정 복귀라는 합리적 대외 정책을 선택한 이란의 전략적 선택과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노력이 맞물려 선언 석방이란 큰 외교 성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억류된 한국 선원들이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란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선박과 선장의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